취업의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2부에는 취업의 기술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취업을 위한 기술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콕 찔러서 알려주는 취업의 기술 2부 출발합니다.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신현종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자격증과 취업의 관계라고 나왔는데 네. 그래요. 뭐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자격증도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지도 또 스펙의 하나인데 자격증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학점 어학과 더불어 뭐 스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격증이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는 시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기에 취업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차라리 내가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준비 이런 거보다 한번 자격증을 한번 이번에 좀 취득해볼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기에. 네. 근데 사실 이 기업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이 채용 정보를 찾고 하는 그 구직 활동보다는 이 아무래도 자격증 정보를 많이 찾는 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증서이지 어떤 취업을 보장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냥 취업이 된다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이 취업과 이 자격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격증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예. 와. 저는 속성으로 딴 웃음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저의 생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까지 그렇죠. 예, 갖고 있는데 정말 많아요. 네,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뭐 저도 생애 처음 취득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었고요. 또 저도 이제 옛날에 취업을 위해서 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저도 취득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자격증 종류도 참 많은데 이 모든 그 자격증이 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국가 공인도 있고 또 민간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국가에서 이제 일정 자격을 좀 정해두고 네. 일을 해야 하는 분야를 지정해서 이제 분야를 정해놓고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그 정부기관 등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검정을 실시를 해갖고 이 자격을 인정하는 형태로 보통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자격증 발급 기간을 보면은요,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지금 2013년 이제 4월을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이 민간 자격증은 2008년에는 한 600개 정도 저희가 이제 있었는데 네. 2012년 기준으로 한 4,000개 정도의 민간 자격증이 와. 있다. 예, 이렇게 좀 저희가 데이터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격이 아주 많아졌죠. 예, 총 그럼요. 4,000개가 넘는데 이 어떤 자격증을 딱 딴다고 해서 뭐가 딱 유리하다, 취업에 정말 적합하다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100% 취업을 딱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100% 취업이 보장이 된다. 이런 광고들은 근데 많이 봤는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주 많죠. 이제 아무래도 좀 취업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응시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마케팅 포인트로 이 취업이 100% 된다. 뭐 이렇게 보통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 고용계약서를 바로 쓰자 하는 그런 자격증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을 취득 후에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내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100%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자격 취득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본인이 또 구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을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자격증이고 뭐 저희가 기사, 산업기사 정도 자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뭐 취업 포털 사이트나 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그냥 바로 딱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네. 이 자격을 우대해주거나 아니면 이 직업 상담사 자격이 꼭 필요한 이 직무
채용 정보를 본인이 고른 다음에 거기에 또 자기소개서 쓰고 또 면접 전형을 거쳐야 비로소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증을 따면은 100% 취업 보장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과장이군요. 좀 그렇죠. 그렇죠. 장사를 하기 위한 과장이라는 거. 예. 취업 보장이 100% 되는 건 어디에도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취업 안 돼서 고민이고 좀 마음이 급한 분들은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딱 네.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격 취득 후 구직 활동은 결국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구직 활동 없이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없고요.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모셔가지고 경쟁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꼭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자격을 취득해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걸리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오랜 기간 걸리는 자격 시험의 경우는 이제 취득자 숫자도 좀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변호사, 세무사, 뭐 계리사, 변리사, 회계사 이 선발 인원들도 매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씩 준비를 해서 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자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취업이 딱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좀 전문가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첫 그 단추를 끼웠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자격증들이 너무 오랜 기간 걸려가지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하지 못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 경력상의 큰 공백,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준비를 했었는지 무슨 시간을 보냈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설령 면접에 간다 하더라도 이 공백 기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정 기간 좀 목표를 두고 내가 만약에 뭐 2014년 말까지 자격 취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는 식의 본인의 어떤 그 데드라인을 좀 정해두고 시험 기간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 자격을 좀 취득하려고 준비를 할 테니 좀 도와달라.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했을 경우에 즉시 다른 경력으로 본인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랜 B라고 하죠. 이런 그 대비책도 좀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또 너무 취득이 쉬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거 대부분 있는 자격증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메리트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내가 한 줄이라도 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해서 좀 취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한번 좀 실제 자격증 가지고 좀 예를 들자면은요. 이 저희가 M&A 매니저 자격증처럼 사실 이 자격증은 6주 정도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은 자격 취득이 가능한 그 민간 자격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며칠 교육을 받고 수료해서 취득할 수 있는 뭐 식스시그마 과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들도 이 구직자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취업이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직무에서 종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도 한번 취득했었다. 이 정도 선에서 본인이 조금 타협하면서 자격 취득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자격증 좀 우대를 하는 추세인가요? 요게 이제 아주 정반대입니다. 네. 이 최근 스펙 초월인이 하는 그 이 채용 형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아직 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체감할 정도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좀 이제 많이 이제 실시를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삼성그룹의 이 직무 적성 검사에서는 이 사회 이 시사 일반 상식이나 삼성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를 좀 테스트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이 국민은행은 좀 많이 유명하죠. 이 인문학 성찰에 기반을 두고 또 인문학 책과 관련된 면접을 보겠다. 이미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 직무 검사에서 주관식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이 조선시대 때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에세이로 작성하라. 이런 그 주관식 질문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스펙이나 자기가 스펙을 준비해온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 쪽에 어떤 그
이 채용의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좀 이 점수를 더 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 구직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평가받겠다. 이거는 조금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다. 이렇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격증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자격증, 말 그대로 자격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췄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이 다른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취업에 보통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좀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버리는 것이 먼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 모두 사실 그 어느 정도 취득하기 전에 본인이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는가 이런 걸 본인이 다 한 번씩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신감을 좀 얻고자 한다.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신감도 얻고 내가 이 직무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런 자격도 취득을 했고 많이 알아봤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이 자기가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이 자격을 공부해갖고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 선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어떤 아주 좋은 동기부여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 아주 자격증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물론 필요한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격증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 그다음 구직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정리와 함께 부탁드려요. 일단 자격 취득을 했다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에서는 너는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라던가 인적성 검사 그리고 이 실무진 면접을 거쳐 임원 면접에까지 한 4단계 정도의 보통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 이 4단계 모든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 본인이 구직활동 계획을 잡으시고 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채용 공고 리서치를 찾고 계속 도전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격증과 이 구직활동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격증과 취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현종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내기 전에요. 행사 소식 하나 네. 전해드려야죠. 자,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2013년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환경산업에 대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11월 27일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최창균 고용노동 동향실장,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고용노동부의 박성희 국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업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